직장인들의 필수 절세 계좌 4개가 있습니다. ISA, 연금저축, 퇴직연금 DC형, IRP는 각각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길 바라며 열심히 살고 있는 30대 눈덩이 부부입니다. 저희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 필요한 3가지 조건, 저축, 자산, 현금 흐름을 선순환 구조로 반복해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만들어야 할 필수 절세 계좌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절세 계좌에는 ISA, 연금저축, 퇴직연금 DC형, IRP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좌들은 비과세 혜택, 저율과세 혜택, 과세 이연 혜택,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 등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눈덩이 부부는 이 계좌들을 모두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와 남편 둘 다 ISA와 연금저축 계좌에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있고 남편은 퇴직연금 DC형과 IRP 계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계좌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헷갈려 하십니다. 이름만 들으면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세액공제와 같은 혜택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납입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등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계좌의 목적에 따라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ISA는 목돈을 만들고 자산을 모으기 위한 절세 계좌이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DC형, IRP는 노후 준비를 위한 절세 연금 계좌입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ISA 계좌를 만들어 활용하면 되고 내 탄탄한 노후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DC형, IRP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씩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줄임말로 번역하면 개인 저축 계좌입니다. ISA 계좌는 만능 통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투자를 막 시작한 사회 초년생부터 자산 관리에 관심 있는 직장인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름은 저축 계좌이지만 예금뿐 아니라 주식, ETF, 펀드, ELS, RP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절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해외 주식이나 해외 상장 ETF에 직투는 할 수 없고 국내에 상장된 해외 추종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의무 유지 기간은 최소 3년이고 납입 한도는 연 2천만 원,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입하지 않고 남은 한도에 대해서는 다음 해로 이월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올해 1,200만 원만 납입했다면 내년에는 2천만 원 플러스 800만 원인 2,8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ISA는 많은 세금 혜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과세입니다. 계좌 누적 기준으로 일반형의 경우 200만 원, 서민형의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서민형의 경우 연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 비과세 한도가 중요한 이유는 일반 계좌에서 배당금이나 예금이자 그리고 국내 상장 해외 추종 ETF의 매매 차익에 대한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ISA 계좌에서는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를 해주고 초과분에 대해서 9.9%의 저율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플러스 고배당 ETF에 투자해서 세전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 소득세 15만 4천 원을 내지만 ISA 계좌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직투와 ISA를 비교해도 ISA가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해외 직투 시 매매 차익에 대해서 매년 250만 원까지 비과세, 그 이상은 22%의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 ISA는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 9.9%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는 손익통산입니다. 국내 주식이나 국내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국내 상장 해외 추종 ETF는 매매 차익이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15.4%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만약 내가 A 종목에서 200만 원의 수익을 냈고 B 종목에서 1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면 일반 계좌에서는 손실과 상관없이 수익 200만 원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수익과 손실을 상계 처리하여 1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때 비과세 한도 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초과분에 대해서 9.9% 저율 분리과세를 합니다. 즉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만기 후에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로 이전 시
이전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ISA 만기 후 1,000만 원을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한다면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 원이고 이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과는 별개의 추가 세액공제입니다. 다만 만기 금액을 전부 연금계좌에 이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돈도 계속 불려가야 하기 때문에 내 자산에서 연금을 얼마의 비중으로 가져갈 것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희는 순자산에서 연금 비중이 10%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ISA 계좌는 필요할 경우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인출 시 인출 금액에 대한 한도는 다시 복원되지 않습니다. ISA 계좌는 은행이나 증권사 어플에서 개설이 가능한데 저희는 증권사로 개설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종류도 중개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중개형이 본인이 직접 주식이나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 종류입니다. 다음은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크게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 펀드가 있는데요. 저희는 연금저축 펀드를 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가 운용하는 상품으로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높은 반면 연금저축 펀드는 내가 직접 운용할 수 있고 수수료도 적은 편입니다. 현재 가입된 연금저축보험을 펀드로 이관하는 것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금 3층 구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탄탄한 노후를 위해 3층 구조로 연금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1층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국민연금, 2층은 회사에서 보장하는 퇴직연금, 3층은 개인이 드는 개인연금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3층의 개인연금에 해당합니다. 요즘은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이 별도로 연금을 납입해서 탄탄한 노후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국내 상장 ETF와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타이거 나스닥 100, 코덱스 S&P 500과 같은 ETF에 투자할 수 있고 국내외 개별 주식이나 해외 직접 투자는 할 수 없습니다. 만기 시점은 만 55세 이후이고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만기 시에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 시 저율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연 납입 한도는 IRP와 합산하여 최대 1,8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가장 큰 세금 혜택은 연 6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초과일 경우 13.2%, 이하일 경우 16.5%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연 600만 원을 납입하고 내 총 급여가 세전 4천만 원일 경우 600만 원 곱하기 16.5%인 99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는 납입만 해도 13.2%에서 16.5%의 수익률이 나는 계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미국 지수 ETF에 투자하여 추가로 수익을 낸다면 연 20%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계좌입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중도 인출이 어렵고 필요할 경우 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즉 600만 원을 초과하는 납입금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해도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을 600만 원 이상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나중에 중도 인출이 편리하도록 연금저축 펀드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계좌에 납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금저축 펀드 계좌는 은행이나 증권사 어플에서 개설 가능한데 은행보다는 증권사로 개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퇴직연금 DC형입니다. 앞에서 보신 연금 3층 구조에서 2층에 해당하는 회사가 보장하는 퇴직연금에 해당합니다. 퇴직연금은 먼저 DB형과 DC형의 차이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 DB형은 퇴직금을 내가 퇴직하는 시점에 확정된 금액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이때 퇴직금은 최근 3개월 평균 월급 곱하기 근속 연수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손을 댄 적이 없으신 분들은 대부분 DB형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반면 DC형은 회사를 다니는 도중에 퇴직금을 내 퇴직연금 계좌로 전환하여 직접 운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때 한번 중간정산을 받아서 퇴직연금 계좌로 옮기고 매년 연봉의 12분의 1, 즉 한 달치 월급 정도를 계좌에 적립해줍니다. 이 적립금으로 내가 펀드나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즉 DB형은 내가 퇴사하는 시점에 내 연봉에 비례해서 확정된 돈을 받지만 DC형은 지금부터 투자하여 퇴직금을 불릴 수 있는 방식입니다. DB형, DC형 중 내가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내 평균 연봉 상승률이 S&P 500의 상승률보다 높다면 DB형이 유리하고 그보다 낮다면 DC형이 유리합니다.
S&P 500 지수의 연평균 상승률이 연 9에서 10% 정도 되는데요. 내 연봉이 매년 9에서 10% 이상으로 상승한다면 DB형이 낮습니다. DB형은 퇴직금을 내 월급 곱하기 근속 연수로 계산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 연봉이 매년 이만큼 오르지 않는다면 DC형으로 전환하여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게 내 퇴직금을 불리는 길입니다. 한국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얼마일까요?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3.5% 정도라고 합니다. 즉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연봉이 평균 3에서 4% 정도 오르고 실제로는 그 이하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DC형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체감상 연봉보다 물가와 세금이 더 크게 오르고 있죠. 그래서 DB형에서는 내 퇴직연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DC형으로 전환하여 투자하는 게 내 퇴직금을 지키는 길입니다. 퇴직연금 DC형 또한 국내 상장 ETF, 펀드,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DC형은 안전한 운용을 위해서 위험 자산의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30%는 예금이나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을 담아야 합니다. 퇴직연금 DC형은 내가 퇴직할 경우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금 혜택으로는 연금으로 수령하면 저율과세가 됩니다. 중도인출은 내 집 마련과 같이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도인출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계좌 개설은 보통 회사와 연계된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서 가능한데 저희는 증권사로 개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IRP입니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줄임말로 개인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IRP와 ISA 모두 I로 시작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IRP는 연금 계좌입니다. 개인연금이기도 하면서 퇴직 시 회사 퇴직연금을 IRP로 이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이기도 합니다. IRP는 국내 상장 ETF, 펀드,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과의 차이점은 IRP는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DC형처럼 위험자산 70% 한도가 있고 30%는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수령은 만 55세 이후 가능하고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1,800만 원입니다. IRP는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납입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펀드를 600만 원 납입할 경우 IRP는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되고 IRP만 할 경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에 따라 13.2% 또는 16.5%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내 총 급여가 4천만 원일 경우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 납입 시 총 900만 원에 대해 16.5%인 148만 5천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IRP 역시 연금으로 수령 시 저율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중도인출은 퇴직연금 DC형처럼 내 집 마련 등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 역시 가능하다면 은행이 아닌 증권사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각 계좌를 어떤 순서로 납입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납입금액 기준으로 저희가 추천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을 납입합니다. 둘째,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ISA에 2천만 원을 납입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ISA는 만기 시 해지 후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기 때문에 ISA를 연 1천만 원씩만 납입해서 3년 후 3천만 원을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넷째, ISA 납입 후에도 저축 여력이 남아있다면 두 번째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만들어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900만 원을 납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납입 금액이나 계좌 운용 여부는 본인 상황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세 관점에서 연금저축, IRP, ISA 순으로 납입하는 게 좋지만 자산 형성을 더 고려한 관점에서는 연금저축, ISA, IRP 순으로 납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 소득이 높지 않은데 절세 혜택을 위해 연금저축 외에 무리하게 IRP까지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돈 만들기와 연금 만들기에는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연금의 이상적인 투자 비율은 월급의 10% 정도입니다. 내 월급이 세후 300만 원이라면 월 30만 원 정도 연금저축에 넣길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월 50만 원을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월급의 10% 정도를 매월 넣고 중간에 추가 저축을 할 수 있거나 연말에 남는 돈이 있다면 그때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월 30만 원이 노후를 준비하기에 너무 적은 금액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랜 기간 투자할수록 복리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월 30만 원을 연 10%의 수익률로 30년간 투자하면 납입 원금은 1억 800만 원이지만 투자 수익이 4억 8천만 원 정도가 되어 최종 연금 자산은 5억 9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물가 상승률 연 3%를 적용해도 30년 뒤 연금 자산은 3억 4천만 원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연금은 만 55세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가장 오래 누릴 수 있고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저희 눈덩이 부부는 절세 계좌를 이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둘 다 우선 연금저축펀드에서 세액공제 한도인 연 600만 원, 1년에 총 1,2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IRP는 자투리 돈을 모아 남편만 연 300만 원을 채우고 있습니다. 회사 퇴직연금은 아내의 경우 DC형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남편만 DC형으로 전환하여 매년 연봉의 12분의 1만큼 투자하고 있습니다. ISA는 적금이라 생각하고 연간 2천만 원 한도를 채워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ISA 계좌와 각 연금 계좌를 만들었다면 이제 어떤 것을 사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의 정답은 없지만 역사적으로 꾸준히 성장해온 미국 지수를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펀드보다는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ETF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미국 S&P 500 ETF입니다. 이 지수는 미국의 500대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여기에 속한 기업들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미국 전체 주식시장의 8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엔비디아, 테슬라와 같은 빅테크 기업부터 존슨앤존스, 화이자와 같은 헬스케어 기업, 코카콜라와 같은 필수 소비재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에 투자하는 것은 미국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의 연평균 성장률은 9에서 10% 정도입니다. ISA와 연금계좌에서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S&P 500과 같은 국내 상장 ETF를 통해 S&P 500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나스닥 100 ETF입니다. 이 지수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100대 기술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 여러분들이 들어본 빅테크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혁신을 주도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이 높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의 연평균 성장률은 구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3에서 15% 정도입니다. 다만 주가 변동성이 크다 보니 S&P 500보다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 나스닥 비중을 늘리면 됩니다. ISA와 연금 계좌에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과 같은 국내 상장 ETF를 통해 나스닥 지수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와 연금 계좌에서는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성장주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투자 성향은 다르기 때문에 내 성향이 공격적인지 안정적인지에 따라 종목 비중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 규모에 따라서도 포트폴리오 전략은 달라야 합니다. 투자금이 1,000만 원일 때의 포트폴리오와 1억, 2억 원일 때의 포트폴리오는 달라야 합니다. 내 투자 규모가 작을 때는 자산 배분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점차 투자 규모가 커진다면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자산 배분이 필요해집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건 축구팀을 구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격수는 나스닥 100, 미드필더는 S&P 500, 수비수는 금이나 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 ETF는 KRX 금연물 ETF, 채권 ETF는 미국채 10년 선물 ETF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배당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같이 국내 ETF가 아닌 해외 추종 배당 ETF일 경우 절세 계좌보다는 일반 계좌에서 모아가시길 추천드립니다. 2025년부터 해외 추종 ETF에 대한 배당 소득세 15%가 원천 징수되면서 절세 혜택이 일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내 ETF의 분배금의 경우 ISA 계좌에서 비과세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당 투자를 위해서는 ISA 계좌에서 국내 고배당주나 국내 고배당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세 계좌를 활용한다면
매우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산을 모으고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있어 ISA,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 DC형, IRP와 같은 절세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눈덩이 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